자, 그러면 제2회 바른의료연구소 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저희 바른의료연구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정인석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의료연구소 소장 정인석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된 관계로 짧게 개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주말에 본 연구소의 토론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과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외빈들,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플로어에서 내어주실 방청 회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연구소는 지난 3월 18일 바로 이곳에서 제1회 토론회로 피해 합법화와 의대 정원을 주제로 열었었고, 오늘 그 두 번째로 현재 제일 뜨거운 이슈이자 시범 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열띤 토론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진 문제점과 그 해결책,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저희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저희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외빈들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외빈 여러분들의 축사를 간단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셨는데 오신 분들 중에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인숙 전 의원께서 오셨는데 축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예. 박인숙 의원께서는 축사를 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수호 전 회장님, 그래서 반갑습니다. 주수호입니다. 오다 들으니까 오늘 이번 장마가 역대급 장마라 그러는데, 이런 역대급 장마를 뚫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인숙 전 의원님, 그 다음에 대한개헌협의 김동숙 회장님, 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을 비롯해서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뵙니다. 어쨌든 무엇보다도 없는 시간들을 쪼개서 뜨거운 비대면 진료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올바른 해법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시기 위해서 아주 힘을 많이 쓰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인석 바른의료연구소 소장님과 이 바른의료연구소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애를 쓰셨던 김성환 고문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과 오늘 이 토론에 오신 대한개헌협의회 회장 겸 서울시 부회장 이사라 회장을 비롯한 많은 토론자 여러분들께 대한의사협회 회원의 일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전직 회장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단지 비대면 진료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재 벌어진 여러 가지 대한민국 의료의 모든 문제의 단초는 OECD 국가에 비해서 부족한 의사수 부족이 문제라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해법이 닥치고 의대 입학 정원의 직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감히 의료를 관리하겠다는 소위 학자 몇 명을 앞세워서 이 나라 의료를 망가뜨리고 있는 관료와 정치인들의 우리가 맞서서 필수 의료와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구제일변도인 그런 의료제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갈아엎고 우리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고 나아가서 국민과 환자들의 선택성이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그러한 새로운 프레임의 의료제들을 만들기 위한 의사들의 열망이 그런 모이는 그런 단초가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간략하게 이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동석 대한개헌협의회 회장님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개헌협의 회장입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헌협의회에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그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했던 진료가 현재 시범 사업으로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사업 자체는 사실은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임에도 시범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면서 밀어붙이는데 이게 사실은 개헌가에 엄청난 그 파괴력이 있는 의료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개헌가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에도 굉장히 위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한개원협의회에서는 의협에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또 의료 정책에 대해서 의협이 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협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진료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의 어떤 기준도 아직은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개원협의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업은 절대적 반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사업, 시범 사업은 한시적으로 한정된 장소에서 우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패널과 토론자분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사실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질병의診断명이 코로나로 진단으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초진이나 이런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다면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단을 해야 된다는 이 아이러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진료를 오늘 바른의료연구소가 적절한 시기에 해주시는 것 같고요.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더 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이 돼서 우리의 그 의료계의 어떤 지침이 정해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을 만들어주신 정인석 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같이 참석해 주신 의원님 또 주소 전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석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인상 의원협회 회장님 축사까지 듣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협회 회장 유인상입니다. 우리 바른의료연구소가 제가 항상 처음부터 이때까지 옆에서 지켜왔는데 이런 자리에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된 걸 무한 진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우리나라 의료계에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크로톤 밸리나 일본의 마쓰시대의 정경순과 같이 의료를 키울 수 있는 동량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더 많은 내외빈들께서 오시기로 사실은 돼 있었는데 의사협회 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이필수 회장님은 이제 축사 영상만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바른의료연구소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한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정인석 소장님과 바른의료연구소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토론회 사회를 맡으신 정재현 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님과 토론자로 함께해 주시는 조병욱 위원님, 대한개원협의회 이영화 의무부회장님, 서울시사회 이세라 부회장님, 원격의료 산업협의회의 장지호 회장님, 선재원 이사님,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2월에 창립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해치는 올바르지 않는 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반 연구와 이를 통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다양한 근거와 객관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료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진료권 확보 등 의사 권익 증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며 국내외 연대 활동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연구소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바른의료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토론회 참석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시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 사업 초기부터 의료 현장에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첨단 기술과 의학의 융합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논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재 드러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선제적인 정책과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료계와 산업계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비대면 진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 건강 보호에 대한 측면이 심도 깊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해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80여 개의 주요 안건들을 여야 정치권과 균형감 있는 소통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 그리고 환자 모두 행복한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제2회 바른의료연구소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비대면 진료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기로 토론자로 이제 그 이름을 올리신 분들은 일단 먼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하신 뒤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는 저희 이제 포스터에 나갔던 그냥 순서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예, 포스터에 나갔던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이시자 신천연합병원 진료과장이신 조병묵 위원이십니다. 예, 다음은 대한개원의협의 의무부회장이신 이영화 부회장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님이신 이세라 부회장이십니다. 예, 다음은 원격의료 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시자 닥터나우 이사인 장재호 회장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원격의료 산업협의회 이사님이자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인 선재훈 이사님이십니다. 예,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제가 토론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시작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일단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1부와 2부 사이에는 대략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이제 저희 바른의료연구소에서 준비한 질문에 대한 이제 토론자들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2부는 이제 토론자가 난상 토론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난상 토론은 일단 토론자당 최대 3번의 질문 기회를 가지게 되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3분 이내로 짧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답변을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토론자들의 발언 시간은 난상 토론을 제외하고 그냥 일부 응답 방식에서도 3분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발언이 길어질 경우에는 제가 제지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토론을 하다 보면 조금 감정이 격앙이 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설이나 폭언,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개인 신상 발언은 절대로 금지해 주시고 최대한 경어를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제 2회 바른의료연구소 토론의 1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OECD 보고서를 중심으로 준비된 질문을 이제 토론자분들께 드리는 형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을 준비했던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 이런 쪽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나 일반 이제 의사 회원분들도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격 의료나 비대면 진료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나 장점이나 단점이 있는지를 조금 파악을 먼저 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OECD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이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나 원격 의료 관련해서 우리 토론자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론자당 3분 이내로 짧게 개인 의견을 먼저 말씀을 주시고 개인 의견을 밝혀주셔야 이제 향후의 주제들이나 서로 이제 난상 토론을 할 때도 서로 지목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병욱 위원님부터 원격 의료나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개인 의견을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는 조병욱입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2011년, 11년부터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원격 의료라는 이름으로 의료계에서 큰 화두를 던지면서 나타났고, 이거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작된 재택진료와 전화진료, 비대면 진료 허용, 한시적 허용이라는 이명 아래서 현재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제가 화두로, 그러니까 의문점을 던졌던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비대면 진료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이걸 찬성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정책 입원자들이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뭐 다른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대한의사협회 내 다른 선생님들과 논의를 하고 말씀을 나누어도 왜라는 대답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분은 아직까지 단 한 분도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이 왜라는 물음에 답을 해주실 수 있는 해답을 던져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비대면 진료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결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해서 의료에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거든요. 이게 왜 답이 안 됐었다는 건지는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영화 부회장님. 예, 저는 제가 의사이기도 하고 환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세상이 바뀌면서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1차 산업혁명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수많은 혁신이 발생했지만은 저희 인간들의 삶의 기본 형태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뭐 상대성 이론을 배웠다고 해서 제가 밥 먹는 방식이 바뀌거나 달라지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또 새로운 삶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챗GPT라는 새로운 문명이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은 또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이영화로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른 선생님께서 알아보시고 진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을 때 AI가 판단하는 삶을 살 것인지 따뜻한 의사의 손에서 죽을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기술은 의사의 활동을 지원해야 되지만 의사의 개인적인 애정어린 관심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정보의 보호가 제1순위가 되어야 하며 여전히 오감을 기초로 하는 의사와 환자의 대면 진료가 원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자율주행차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율주행차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안전의 위험성 때문에 아직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환자들의 개인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한다는 것이 저는 참 경악스럽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프랑스는 의료법을 정비해 오면서 2021년이 되었어야 겨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도하는데 저희 나라는 아직 의료법 개정도 없이 의료법 17조, 그 다음 이 59조, 33조, 34조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이 지금 저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는 원칙을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된다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는 시범사업이라는 미명하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마땅한 건지 그렇게 이게 긴급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법되지 않은 것을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과도한 권력 남용이고요. 먼저 저희 이 나라에서 의료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받는다는 것도 위법인데 그 처벌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에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의정합의체에서 고심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의료법부터 먼저 만드는 것이 일단 이영화 부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은 저희 이사라 부회장님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의사회 부회장이고 저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기획이사, 의무이사를 거치면서 원격 의료와 관련된 토론회에 많이 나갔고요. 그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원격 의료에 이응자도 꺼내지 못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상황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조건부로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조건을 붙여서 찬성하는 순간 저한테 90%의 의사들이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반면에 여기 지금 원격의료 산업 협의회에서 나온 두 분은 그 조건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면서 저를 또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난제죠. 그렇지만 이런 조건들이 맞아진다면 저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절에 한 건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서 원격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는 한 건도 하지 않았고, 다만 했다면 재진 환자, 제가 아는 지인들에 대해서 한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서울시 의사회 재택치료 센터장을 했습니다. 밤에 당직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의 콜을 받고 그 콜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어떤 이러저러한 조건을 갖추면서 충분히 이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고 있다. 다만 그 조건들을 갖추어 준다면 가능하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 제도, 강제지정제와 저수가가 지속하는 한 원격 의료는 비대면 진료는 성공할 수 없다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3분 말씀하시다 보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가급적 3분을 좀 지켜주시고, 예, 다음은 장지호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격의료 산업협의회에서 공동회장 맡고 있는 장지호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임시로 한시적으로 연지가 한 횟수로 벌써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 플랫폼 또 산업계는 어떤 진료 행위에 또 어떠한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또 이제 의사와 약사분들이 안 되면 저희 플랫폼이나 이런 서비스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참여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반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완해야 하고 좀 사회적인 우려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사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사실은 연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대면 진료와 또 저희가 산업계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봤던 측면들이 조금 상이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조금 보건복지부의 정책적인 측면이나 또 현장에서 어떻게 비대면 진료가 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학술적인 거나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는 의사 출신은 아닙니다만 오늘 잘 듣고 또 저희가 서비스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중요한 시간 자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선재원 이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만의 닥터를 운영하고 있는 선재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현재 비대면 진료의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비대면 진료 같은 걸로 향정신성 의약품 다 많이 타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처방은 이미 비대면 진료에서는 금지되어 있고요. 다 그게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우려에 대한 불식을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의료기관에게 버든을 많이 주는 그런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환자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검증하는 이제 행동을 그냥 의료기관에게 다 이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이 질환명으로 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던 환자인지를 하나하나 그 바쁜 1차 의료기관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실제로는 진행되기가 어려운 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 배송이 안 됩니다. 비대면 진료는 되는데 약 배송이 안 되는 황당한 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에게 알려드리고 또 어떤 우려가 있다면 불식시켜드리고, 그리고 논의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자 개인별로 이 비대면 진료나 원격 의료 관련한 이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질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비대면 진료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비대면 진료란 용어는 좀 생소했고 원래 원격 의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격 의료라는 건
제가 이거는 이제 OECD 보고서에서 나온 정의 그대로 그냥 따온 겁니다. 원격 의료의 정의는 원거리에서 ICT를 이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OECD 보고서에서는 원격 의료를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그다음에 저장 및 전달 서비스, 그다음에 실시간 원격 의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대면 진료는 이 실시간 원격 의료 형태로 진행되는 원격 진료를 말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모니터링과 저장 및 전달, 실시간 원격 의료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비대면 진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원격 의료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 주위에만 봐도 나는 원격 모니터링은 찬성하는데 진료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토론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원격 협진, 실시간 화상 대화를 통한 진료 또는 뭐 전화 상담 진료,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원격 의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중에 가장 알맞은 것 또는 하면 안 되는 것, 뭐 이런 것들, 또는 이 정도는 허용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가 있다면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의견이 있는 분은 얘기 주시면 되고요. 의견이 없는 분은 얘기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있는 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레메디슨 원격 의료의 주체는 둘로 나눠집니다. 의사와 의사냐, 아닌가? 의사와 의료인, 아니면 의사와 환자,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원격 의료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피대상자, 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리거나 처방을 내리는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데, 의사가 직접 이 사람을 봤느냐 안 봤느냐, 전적적인 다이렉트한 접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대화나 아니면 표현하는 거나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감촉이나 촉감을 어떻게든 뭐 전달을 한다고 해도 의사가 직접 보는 것과 간접적으로 듣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의사와 의사, 아니면 의사와 간호사나 의료인 간의 대화는 진단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협의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단순히 환자의 생체 징후를 전달받는 목적의 모니터링까지는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을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처방과 치료와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시가 내려져야 되는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진료는 어디까지나 의사는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학에서 저희가 배울 때 피지컬 익셈, 이학적 검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학적 검사는 환자를 직접 봐야만 할 수 있는 진단의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생략을 하고 단순히 비대면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이거는 글쎄요, 아무리 산업이 발달해도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어도 환자를 보지 않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저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다른 토론자분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저는 문제 관점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격 진료를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가 있는 게 아니고 환자의 특수한 필수한 충족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환자가 거동이 하기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거리상에 멀리 있을 때 우리가 이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지, 원격 모니터링이나 원격 진료인 거지 원격 진료 자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픈데 원격 진료로 아무리 말을 해준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충족된 필요 환자의 조건들을 의료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제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상하게 중요한 논점은 어긋나고 계속 비대면 원격 모니터링만 이야기하는데 환자를 어떻게 잘 케어할 건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령화 노인화 사회가 되면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 재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과도하게 무리하게 이런 걸 시도하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환자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가정의료나 커뮤니티 케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저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의정협의체에 의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생긴 플랫폼 사업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가 거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격 모니터링이든 어떤 것이든 환자에 도움이 된다면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먼저 의사는 제일 먼저 환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환자의 안전이나 그거에 대한 책임은 1차로 의사가 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대한 법적 조치나 법적 책임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셔야 의사들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병욱 위원님하고 이영하 부회장님 둘 다 이 환자 안전 또 실질적으로 진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다른 토론자분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시 의사회 부회장 이재라입니다. 이게 이 여러 가지 단어들로 구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로 대한의사협회 내부에 무면허 의료행위 특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것이 의료행위이고 어떤 것이 의료행위가 아니냐 이걸 간호사한테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고 간호조무사한테 할 건 어디까지냐를 분류를 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라 이제 이걸 법원에서 해석할 때도 약간 이제 오류가 있었는데 직접 진찰한이라는 그 문구를 초진을 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를 진료하고 대면 진료를 한 이후에 전화로 처방을 했을 경우에 대법원도 이거는 직접 진찰한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엄격하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초진과 재진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초진과 재진으로 나누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을 진찰한다. 이거는 지금 현행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 해석은 우리 의사들이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의사들이 그 조언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걸 분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한 이런 것들도 허용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자리에서 오히려 오해가 많이 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비대면 진료 또 언론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주장들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비대면 진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진료가 당연히 원칙이되 보조적 수단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용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허용 기간 동안 1,379만 명, 국민 중 1,379만 명이 366만 1건, 3,661만 건 정도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이 39.2%를 차지했고 비대면 진료의 86%가 의원급에서 이제 진료가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플랫폼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앱 기준으로는 환자의 85.5%가 20대부터 40대까지였고 또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의 70%는 아침 8시부터 오후 사이에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과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시적 허용 때 이렇게 비대면 그러니까 원격 의료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한 부분인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진료가 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저희도 시범 사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가 제한적이지 않다를 떠나서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안 들어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의료계, 학계 등등등 이 의견 수렴에 대한 거버넌스 과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 지금 데이터나 이런 과정, 지금 현장에서 발생한 이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도 산업계에서도 반대를 하고 오히려 의료계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원격 의료 가기 전에 이 비대면 진료에서만큼은 너무 이렇게 제한적이거나 만성질환자 위주보다는 조금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비대면 진료로서 보조적 수단으로 가능한 범위들을 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가이드라인을 좀 잘 정해서 이렇게 먼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시범사업 관련된 내용은 뒤에 또 질문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때 또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토론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결국에는 기승전 비대면 진료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게 아닐까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는데요. 실은 이런 질문 하나하나 저는 되게 더 생산적으로 논의를 나눠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도입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마 여기에 못 적으신 것 같은데요. 실은 여기에 적혀있는 전화 상담을 통한 진료 넘어서 더 한술 더 뜬 진료 방식도 있습니다. 어싱크로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자나 텍스트 기반으로 그냥 실시간이 아닌 그런 진료 방식도 주장하는 팀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잘 맞는 방식은 실시간 화상대화를 통한 진료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원격 비대면 진료 현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화상 통화가 붙어 있는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면 어떻게 진료 보시냐면은 의사분들도 카메라를 끄고 환자분도 카메라를 꺼가지고 화상 통화인데 결국에는 음성 통화로만 되고 있습니다. 실은 그런 부분은 스스로 저희도 이제 점점 더 개선을 해나가고 반드시 의무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실시간 화상 대화를 통한 진료 이 정도까지가 아주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